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스피알람 김은석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겨울철 피부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자, 오늘 피디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준비하셨다고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속건조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금 더 직관적인 표현 방법인데요. 나는 보습을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피부 안은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이 들고 좀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 안쪽은 뭔가 되게 피부가 건조해지는 느낌이 드는 이 현상을 그냥 속건조라고 표현하지만, 이 건조하다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 피부 표면의 표피에 수분을 잡아주는 능력이 부족하면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수분을 얼마만큼 잘 끌어당기느냐, 그리고 이 끌어당긴 수분이 피부 안에서 얼마만큼 잘 유지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환경적인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요인 때문에 수분을 잘 유지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되게 많은 건조한 느낌, 즉 피부가 건조해진 느낌을 넘어서 당기고 불편한 그런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증상이 마치 피부 안속 깊은 층에서부터 건조한 느낌이 드니까 우리가 속건조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확한 의학적 용어라든지 그런 표현 방법에는 속건조라는 표현 자체는 원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속건조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피부가 지금 보습이 잘 안 되고 있고 겉은 좀 번들번들해 보이고 유분기가 좀 있어 보이지만 피부는 수분이 부족한 상태, 그 느낌을 보통 우리가 속건조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겨울철 자체가 워낙 우리나라는 한랭 건조한 기온을 가지고 있죠.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저희가 또 난방도 켜고 되게 많은 이런 환경을 보이다 보니까 엄청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내가 여름이나 가을에 늘 해왔던 보습 방법으로는 이 주변의 환경의 변화가 너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보습을 하다 보니 피부가 엄청 건조해지는 패턴들을 보이게 되죠. 보통은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오일을 추가하는 거예요. 막을 한번 형성을 딱 하면 이게 수분을 잘 잡아주는 힘이 그러니까 수분이 증발하지 않고 피부 안으로 잘 잡아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스퀄란 오일 같은 오일들을 좀 더 많이 권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조한 느낌을 든다면 세럼,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들을 함께 사용을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사실 오일 어떤 성분이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우리가 화장품에서 우리가 오일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개념을 좀 더 넓게 표현을 하자면, 생리학적 지질, 우리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름 베이스잖아요. 그런 성분들이 더 들어가게 되면 피부 장벽을 좀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피부 성분을 좀 더 보충해주는 느낌이니까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피지 성분, 그게 또 피부 각질 층에 피지가 또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지 성분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호호바나 스퀄란 오일 같은 경우가 좀 피지에 있는 구성 성분과 흡사한 패턴들을 좀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호호바 오일이라든지 스퀄란 오일들을 좀 사용을 해서 내가 발랐을 때 좀 무겁거나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 말고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많이 쓰는 건 뭐 있어요? 바세린 같은 되게 페트롤라텀 젤리 있죠.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강한 밀폐력을 가지고 있는 패턴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탄소의 구조가 엄청 길어지면서 지방한 느낌이거든요. 그 느낌이 뭐냐면 발랐을 때 가벼운 느낌보다는 뭔가 밀폐되고 막아주는 느낌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열들로 조금 더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눈 주변에 건조하고 내가 오일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건조한 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더 강한 밀폐력이 있는 우리가 바세린 같은 젤리를 눈 밑에 살짝 아주 얇게 깔아주는 방법을 쓰게 되면 그게 수분 좀 더 증발되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당겨주는 느낌도 더 덜하게 되긴 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피부 안에 수분을 얼마만큼 내가 잘 잡아놓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미 수분이 없는 상태 때 막만 잘 치고 있어 본들 그 안에 있는 수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세럼 같은 걸 써서 수분을 잡아주는 힘을 쓰고, 그 위에 이렇게 바세린 같은 걸 쓴다든지, 아니면 아까 이 다양한 오일들이 있잖아요. 그 상태의 단계에 따라서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름이나 가을철에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세럼 써보고 안 되면 오일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겨울철에는요 이 오일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거 단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가장 가벼운 지질층의
피부에 있는 기름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피부에 있는 피지에 있는 오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말고도 엄청 많은 종류의 우리가 식물성 오일이라든지 이런 오일들도 좀 무거운 같은 다양한 오일들이 있고요. 그 위에 어떤 우리가 왁스나 젤리 같은 아주 다양한 형태의 또 오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또 사용을 하게 되면 강한 밀폐력을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지성으로 분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보통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T존에는 피지선 자체가 많은 건 사실이긴 한데 지성이라고 분류를 하는 거는 피지 분비가 많은 거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성의 표현은 사실은 피부가 건조한 느낌의 건성의 의미가 아니고요. 피부에 있는 피지 분비가 적고 피부 결이 매끈한 사람을 건성으로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즉 어떻게 보면 지성의 반대말이 기본적으로 피지 분비가 많은 반대말이 피지 분비가 적은 사람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건성이라고 사실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이 건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잠깐 보면 잘못된 표현 방법으로 저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수분이 부족한 상태는 탈수, 수분이 부족한 상태의 피부 표현을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맞죠. 그래서 지성이 아닌 사람을 건성이라고 봤을 때 이거의 기준은 기름의 기준이잖아요. 우리 피부의 상태는 수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즉, 기름이 많지만 수분이 충분할 수 있고 기름이 많지만 수분이 부족할 수 있고요. 원래 기름이 적지만 수분이 많을 수 있고요. 그 기름이 적지만 수분도 적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분류가 좀 더 완전히 분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애매한 표현이 되다 보니까 마치 건성은 수분이 없는 상태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걸 좀 더 대응하기 위한 속건조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내 피부가 되게 지성이야, 근데 나는 수분이 없어. 이게 사실 속건조의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피지 분비가 많다고 하면 지성인 거고, 안에 수분이 부족하다 하면 약간의 수분이 부족한 상태, 즉 탈수 패턴에 보이는 수 있는 이런 패턴들로 이야기를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애매한 표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T존이 지성이고 이쪽 나머지 부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모공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피지의 평소에 분비량이 많은가에 따라서 지성인지 건성인지, 여기서 건성은 수분이 부족한 게 아니라 피지가 부족한 상태인 건지를 다시 구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은 어쨌든 수분이 또 부족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습은 보습대로 기본적으로 또 해줘야 되는 거라서 여기만 바르고 여기는 안 바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수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수분 보습 방법을 동일하게 써주시는 게 맞고요. 지성이지만 좀 더 우리가 너무 오일리하지 않은 제품을 선택을 해서 제품을 써서 보습 방법을 찾아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심해지죠. 당연히 심해질 수 있죠. 왜냐면 워낙 건조하고 지금 민감해지고 있는 문제가 생긴데, 레티놀을 썼을 때 훨씬 더 레티놀이 피부 턴오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문제 때문에 수분을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해지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평소의 계절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겨울철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겨울철에 좀 더 레티놀의 사용 빈도를 낮추셔야 돼요. 낮추시거나 보습 강도를 높이셔야 되는데, 보통 보습 강도를 높이면 되게 피부가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원인이 되는 걸 먼저 해결해 주는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쓰던 걸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으로 좀 줄여본다든지, 그 다음에 보습 방법을 조금 더 강도를 올려본다든지, 이런 방법들로 해서 본인들이 가장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 같은 개념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니까 피부에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니까 내가 메이크업을 잘 한다 하더라도 이제 안쪽에서는 훨씬 더 건조해지는 문제가 생기죠. 메이크업을 하면 메이크업도 파우더가 있고 파운데이션 같은 것들을 쓰면 결국 그 안에 촉촉한 성분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파우더 형태들이 일단 깔아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분이 기본적으로 조금 증발되는 패턴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더 지금 환경이 건조하니까 더 이렇게 메이크업이 깨지게 될 수밖에 없죠. 기초 화장, 기초 메이크업, 기초 베이스에 대한 우리가 보습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강하게 하고 난 뒤에 메이크업을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저는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라고 생각해요.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는 기본적으로 피부 안으로 수분을 확 당겨주는 요소가 있죠. 제일 많이 요즘에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리쥬란 HB 플러스, 그 중에 리쥬란 HB 플러스에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와 랑크로스 링크에 히알루론산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습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는 히알루론산 베이스에 있는 제품들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싶어 라고 한다면 힐러웨이브를 쓰죠. 힐러웨이브는 저분자 고분자의
구조와 그다음에 약간의 크로스 링크된 히알루론산을 함께 섞어서 그 효능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시키게끔 하기 위한 방법을 쓰는 거니까 아주 이런 건조하고 수분에 대한 부분들에 특화된 그런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눈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약간 볼륨감도 좀 형성하고 싶어 이런 분들도 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벨로테로 리바이브 같은 이런 스킨 부스터가 훨씬 더 다양한 우리가 건조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요즘 흔히 많이 요즘 엄청나게 각광받고 있는 ECM 부스터 있죠. ECM 안에는 콜라겐 엘라스틱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리칸이나 히알루론산도 역시 그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ECM을 주사를 하게 되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이 건조한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우리가 어떤 질환에 접근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보습 강도를 높이는 것들이 있지만 그 다음 단계인 염증을 어떻게 완화시켜주는 거와 함께 피부 장벽을 어떻게 계속 잘 유지를 시켜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화장품을 사용을 했을 때 화장품은 치료의 개념이라기보다 보습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기본적으로 피부에 대한 힘을 좀 더 키워주는 쪽이다 보니까 약한 정도의 염증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런 보습 방법으로도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겠지만 중등도 이상의 염증이 있거나 너무 강한 상태라고 하면 다양한 치료 방법을 반드시 하고 거기에 보습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깔려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보습만 그러니까 나는 병원 가기 싫어 약 먹기 싫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다 무시를 하고 그냥 화장품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 부분의 한계는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은 피부 타입이? 저는 ORPT. ORPT면? 지성이고 되게 피부가 건강한 편이기도 하고 색소형 패턴이고 탄력 있는 패턴이죠. ORPT입니다. 저는 겨울철에는 거의 스퀄런 오일을 필수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름철에 이런 계절에는 크게 막 권하지 않는데 이제 환절기가 오는 가을부터 시작해서 봄까지 그때는 제가 스퀄런 오일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들어가 있는 지질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보습제 성분들 요즘 너무 많이 잘 나오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보습제 리뷰 한번 한 적이 있죠. 그 보습제 리뷰에 또 그런 성분들이 되게 다양하게 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쓰면 되고요. 얼굴과 몸 부분은 완전히 분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얼굴은 지성이지만 몸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건성입니다. 그러니까 건성이라고 하는 여기서의 건성은 피지 분비가 적은 패턴인 거죠. 피지 분비가 적기도 하고 피부의 표피에 있는 표피층도 되게 얇고요. 그 다음에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겨울만 되면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가려워지고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도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얼굴보다는 훨씬 더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보습제의 경우들도 얼굴용보다 바디용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꾸덕하고 기름지고 약간 그런 패턴들을 많이 보이는 제품들이 많고요. 보통 우리가 제품들 중에서 보면 뭐 인텐시브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제형을 만져보면 더 기름지고 끈적한 그런 패턴들을 좀 보이게 되는데 건강한 분들은 편하게 아무것도 써도 사용은 없지만 너무 극건성으로 넘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고 한다면 아주 심한 부위에는 인텐시브 같은 이런 것들을 제품들을 사서 좀 더 다르게 사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보습제 중에서도 바디용으로 나온 보습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거기에서 또 심한 부위에는 인텐시브 라인을 좀 더 쓰거나 아니면 페트롤라톤 오일을 쓰거나 스퀄런을 그 심한 부분에 좀 더 발라주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건조한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저 늘 하던 대로 잘 하고 있는데요가 잘못된 거죠. 지금 계절에 맞게 다시 조금 더 세팅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내가 그렇게 해도 좀 문제가 생긴다면 약간의 이런 스킨 부스터를 같이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건조해지는 게 너무 오랫동안 되거나 민감해진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나중에는 화장품을 사용을 해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스킨 부스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피부에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힘이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에 훨씬 내가 좀 덜 노력하더라도 피부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방법들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겨울에 이 건조한 피부 상태, 민감해져 있는 피부 상태를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